동시효과 중개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그 기대감, 또 주택지표도 좋았고요. 거기다가 유가는 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전은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종목 위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현대차가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제 예상치는 2조 원대에서 이제 깨져가지고 1조 9천억 후반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정도 시간, 일주일 만에 좀 빠르게 한 4.5% 정도, 5% 남짓 이익이 좀 감익되면서 컨센서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전후로 해서 현대차의 주가 흐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대림산업은 시간은 아직 미정인데 이제 오늘 나옵니다. 일단 대림산업이 갖는 의미는 이제 5대5 정도로 화학도 이제 그 NCC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화학주라든지 전체 건설주들의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대림산업 실적은 섹터 부문별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던 현대위아하고 제일모직 뭐 이런 쪽들 오늘까지 그 약세가 좀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업종별로 이슈로 보면 이제 오늘 역시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대통령 업무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또 환경부 이렇게 업무 보고 들어가는데 좀 보시면 좋겠고요. 20위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블룸버그 쪽에서는 일단 나오는 거 보니까 1조 1,000억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전망이 나왔었는데 월간 기준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중국산 타이어 반터빈 관세가 어제 날짜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21일자로 고율로 징벌적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관련주들 특히 이제 넥센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 예전 2009년 시즌의 궤적을 보니까 넥센은 거의 10배가 올랐더라고요, 주가가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세율 부과 관련해서 긴 흐름에서 타이어줄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 케이스 삼성전자 쪽 내재화 관련 이슈. 이제 오늘 갤럭시 A5가 나오거든요. 풀 메탈 케이스로 해서 A7하고 같이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먼저 A5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1조 4천억대로 일본 CNC 업체인 환학에서 삼성이 10,000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장비를. 그중에 이제 한 2, 3천 대는 기존의 협력사인 플라스틱 케이스 납품한 업체한테 임대하는 방식으로 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뭐 인탑스나 모베이스나 우전에는 한단, 이렌텍 이렇게 실제로 삼성의 플라스틱 케이스 납품했던 업체들한테는 이제 선택적으로 어떤 쪽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어떤 쪽은 상당히 매출이 급격하게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 업체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단기간에 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KH바텍이 많이 밀렸던 부분도 있거든요. 내재와 관련 이슈로. 그래서 KH바텍하고 유온컴텍 기존에 이제 메탈 케이스 납품했던 잡족들은 상당한 악재윤을 만난 것 같은데 일단 좀 KH랑 유온컴텍도 주가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종목들이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 많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2%가량 상승해서 코스피로 환산하면 1925선 수준에 해당을 하고요. 지수는 0.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을 볼 수 있겠는데 딱 이 정도 부근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 지수는 4.26포인트의 상승, 0.22%가 오른 1925.45포인트 선, 1925.4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권입니다. 지금 나흘 연속의 오름세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1.59포인트가 상승한 585선 강박권 정도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허 의원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부터 살펴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3일 연속으로 좋았습니다. 지금 뭐 호재를 운 좋게 만난 것 같아요. 일단 퀄컴 쪽 스냅드래곤 810 발열 문제 나오게 됐던 이슈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그 담당 섹터 연구원들이 반도체가 그냥 단기에 사이클 돌아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기다. 이게 이제 IoT랑 맞물리게 되면서 뭐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거의 오늘 KDB 대회에서 100페이지짜리, 100장짜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이제 원익 IPS랑 한미반도체도 같이 장비군에서는 봐야 된다라고 리포트이 나왔던데요. 100장짜리입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자는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올라갈 것 같네요. 140만 원 지금 호가 회복하는 흐름세.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일단 17만 1,500원 선입니다. 좀 최근에 좀 부진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단 실적이 한 주 만에 5% 정도 까였고요. 오늘 실제로 이제 2조 원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보셔야 돼요. 기아차가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 역시 좀 같은 흐름으로 현대위아까지요.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종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채권 발행 관련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 리스크 요인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쪽 보시면 일단 한국 타이어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주가 봤더니 그 시즌에 2009년, 2012년 3년간 그 중국의 반터픽 관세 부과됐던 시즌에 한 6배가 올랐네요. 그리고 넥센은 10배가 넘게 올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타이어가 2.1%, 넥센이 1.12% 정도 상승으로 일단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 유가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 나왔는데요. 일단 현대미포가 2.2%, 그리고 S-오일이 1.28%, SK이노베이션 1%가량 올라갑니다. 금은 조금 주춤했는데요. 고려아연은 역시 뭐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강세로 출발될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 단가는 계속 주춤합니다. 19달러 선 초반에서는 그냥 뭐 약보합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OCI는 유가 상승분 반영되면서 1% 정도로 오늘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이나 뭐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그 황제주, 이른바 고가주들의 액면 분할 기대감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롯데랑 아모레 쪽은 좀 플러스권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지금 코리아 서키트가 한 4%대 플러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고요. 하나케미칼도 지금 고가 높이면서 3%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들은 혼조권이고요. 지수는 1.78포인트의 상승 586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허연님. 일단 그 게임과 바이오 헬스케어 쪽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인데요. 일단 웹젠, 뭐 넥슨GT, 게임빌 컴투스 좋은 흐름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로닉하고 메디아나 뭐 계속 강세권이고요. 자,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는 뭐 유나이텍 좋은 흐름이고 트루인도 오늘 또 리포트 또 나오던데요. 뭐 강세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해서 일단 이렌텍하고 모베이스, 사무엠스, 인탑스가 3에서 4% 정도 상승 출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원컴텍은 0.6% 약세권, KH바텍이 거의 뭐 5만 원 선 수준에서 단기에 10% 이상 급락이 나왔던 상황인데요. 오늘도 뭐 세지는 않습니다. 0.47% 정도이고요. 한미반도체, 원익 IPS, 트루인, 오디텍, 네페스 쪽으로 1월 22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유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2.8%가량 올랐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상승세가 또 펼쳐졌는데요. S&P 500에 속해 있는 10개 업종 모두 상승권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좀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퀄컴 소식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자체 칩을 쓴다고 하죠. 퀄컴 칩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퀄컴 주가는 좀 뉴욕 증시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 특징이고, 삼성전자 쪽으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을 이뤄내서 볼 수 있다라는 외신 쪽에서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넘게 올랐고 AMD가 한 8%에 육박하는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도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주들 넷플릭스는 호실적의 주가가 한 17%가량 초강세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IBM은 이 부진한 실적에 또 주가가 밀렸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현대차와 대림산업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환시장 출발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여객 쪽에서 환율을 보면 1원 80전가량의 상승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네요. 1,086원 50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달러의 강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 반영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원 10전의 상승 1,084원 50전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어제 4일 만에 하락 반전된 모습이었는데 재차 오늘 상승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엔화가 강세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상승폭을 키우지
키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0.15%의 상승 17,306엔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상승 20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으로 좀 이끌고 있긴 한데 어제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엔화 강세를 좀 초래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폭은 소폭에 그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1.1포인트의 상승 249.9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1.5포인트의 상승세로 250.25포인트 선, 오늘 250선을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지요. 허연님. 네, 자, 어제 뉴욕장은 아침에 일단 뭐 IBM이라든지 이런 쪽도 재료 나오면서 좀 부진하게 출발했다가요. 위아래 쪽으로는 뭐 아주 큰 폭이라기보다는 좀 흔들림 좀 약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한 1.2 정도 움직였던 상황입니다. CM 야간 거래에서는요. 오늘 우리 계장가는 어제 종가 CM 야간 거래가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1.10 상승 출발해서요. 현재 1.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괴리율은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그램이 최근에 비차익 위주로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됐었는데 오늘도 일단 개장하면서는 한 140억 정도 현재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이 비차익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사고 있고 지금 현물시장에서 수급도 괜찮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지금 플러스권 개장되면서 나흘 연속의 오름세인데요. 시가가 1926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 키우면서 1929선 1929.27포인트, 8포인트의 오름세로 0.4%가량 상승입니다. 양봉을 4일 연속 내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시초가보다 상승폭을 키우면서 나흘째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2.95포인트가 오른 587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가총 상위권 종목군들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일단 한국전력, 포스코의 강세가 한 2%대로 두드러지고 시가총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이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살펴보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강세 관련해서 조선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4.6% 강한 흐름 보여줍니다. 삼성중공업이 4.19%, 또 현대미포가 3.7%, 현대중공업이 3.94%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가 WTI 2월 인도분 만기일이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3월 인도분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3월 인도분 단가도 올라갔고요. 지금 선물 시황에서 콘텐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콘텐코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물 인수도를 가정했을 때 보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선물 단가가 현물보다 비싼 게 맞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콘텐코 상황은 향후에 유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반영한다라는 시황들이 어제 심심찮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그대로 현실화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제 만기였기 때문에 그런 효과, 쇼커보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위기는 일단 반등 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유주도 일단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4.3% 정도 강한 반등이고요. SOL과 GS가 2%가량 상승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오랜만에 한 3% 정도 올라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리고 철도 관련주인 대호 AL까지 좀 움직임이 테마성으로 좀 있긴 합니다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도 좋은데 일단 대림하고 GS, 현대건설 다 1%씩 다 플랜트 관련해서 유가 쪽으로는 연결이 될 것 같고 현대중공업은 또 어제 부분별로 분사액이 나왔었는데 일단 아니라고 일단 공시를 좀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주들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는 0.1% 상승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급락 나왔던 제일모직이 오늘 추가로 또 밀립니다. 0.4% 하락권이고요. 반면에 SDS는 소폭입니다만 0.4% 정도 반등입니다. CNC하고 SDS가 IoT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자라는 일부 복합기업 그 담당 연구원 매수 리포트이 나왔는데요. 약간은 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 그 타이어 쪽이 좋은 상황인데요. 넥센 타이어가 4.8% 정도 강합니다.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일단 14,150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도 1% 남짓으로 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차 0.6%, 현대위아가 어제 10% 급락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일단 조금은 정신을 차립니다. 한 1.2% 정도 자 올라올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 마감했던 베이직 하우스도 오늘까지 좀 랠리 이어지는데요.
일단 개장하면서부터 상당히 한 60억 정도 거래 터집니다. 9%가량 현재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그 종목은 조선 섹터, 그리고 정유 섹터도 좋고요. 지금 이 유가 반등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 정유화학, 그리고 조선, 그리고 건설까지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 여기서 좀 유망하게 뭐 접근 좀 가능할 만한 그 섹터를 어느 쪽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번하고 저는 같은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학 섹터 중에서 그 4분기가 적자가 아니면서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배 미만에 머물러 있는 롯데케미칼류 같은 종목군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주 일부 종목군들 PBR이 한 배 미만이긴 합니다만 4분기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도 2, 3분기까지 내내 수주 악화로 인한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낫겠다. 이런 전략을 그대로 좀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 건설은 좀 어때요? 건설 쪽은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재건축, 활성화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모든 건물이 다 부셔지고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거기 입주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대감들은 많은 게 맞는데 예전보다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들은 건자재 쪽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그 아파트들이 금방 뭐 한 1년 만에 다 부셔지고 다 지어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연도별로는 좀 나누어서 이익 증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자재가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건설 섹터 안에서는요. 그리고 건설주들은 일단은 그 해외 쪽 플랜트가 누가 봐도 지금 아주 좋아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주 모멘텀은 이미 꺾여 있고요. 그리고 내수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집이라는 게 그냥 뭐 다 부시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주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분양도 아주 뭐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맞겠다. 다만 이제 PBR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아까 그 롯데케미칼류처럼 적자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이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확실한 전망치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PBR 한 배 미만 종목군에 대해서는 장기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급락 나왔던 그 종목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죠. 현대위아 어제 9% 급락 나왔죠. 오늘 지금 반등권의 모습 미약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어제 7% 넘게 급락 나오고 오늘 1%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 삼성 지배구조의 대장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2달간 반토막이 난 그 종목이고요. 현대위아는 어제 막 루머가 또 돌더라고요. 실적에 대해서. 이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 SDS는 사실은 저 종목은 그냥 밸류로 접근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장했을 초반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인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주식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런 주식들은 내 돈 가지고 저 종목을 사서 어떻게 하기는 아마 그 매니저한테 물어봐도 자기 돈은 못 산다고 그럴걸요. 그 정도로 좀 비싼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코스피 200에 넣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인덱스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사야 됐다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MSCI나 FTSE 그런 이슈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요. 밸류는 아마 누구한테 물어봐도 강하게 여기서 사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상장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PBR이 10배 넘어가고 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종목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언급이 안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이하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은 대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림도 가이던스는 한 800억 정도인데 가장 안 좋게 부른 쪽이 400억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이하 역시도 아마 그런 축으로 해서 연구원 누군가 한 명이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게 됐던 부분도 있고요. 앞서 이제 채권 발행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에 한 2천억 찍었고 올해 1월에 또 찍은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유동성에 대한 우려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증자를 할 수 있겠다는 우려감까지 좀 반영이 됐던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많은 급락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는 글로비스를 어쨌든 그 현재 4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 미만으로 맞춰놔야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2월까지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또 그런 이슈가 이제 진행되다 보면 예전처럼 글로비스가 더 빠지고 관련해서 이제
혹시라도 사가야 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쪽들의 지분 그 종목들은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그게 연계됐던 것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8포인트 가량의 오름세 1930선에 육박하는 그 움직임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0.5% 정도 플러스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다음 카카오나 서울 반도체, 뭐 파라다이스 모두 호가가 좀 좋은 상황인데요. 자, 특징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 쪽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요. 잠깐 좀 리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종목들 아까 그 한옥사에서 10,000대 들여가지고 삼성이 7,000대 돌리고 나머지 3,000대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플라스틱 케이스 업체한테 주겠다, 임대해 주겠다라고 일단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다 망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A5하고 7은 그러니까 풀 메탈 케이스죠. 사실은 앞에가 이제 그 글라스니까 뒤에 전부 다 덮는 것으로 봤을 때는 완전 다 이제 쇠로 만들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저가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탈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했던 사람들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 단말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장비를 10,000대나 들여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전에는 한단하고 뭐 이렌텍 그리고 모베이스, 신양, 사무엠수 이제 인탑스 같은 종목이 예전부터 플라스틱을 넣었던 쪽이라서요. 혹시라도 이제 몇 대 봐도 오면 양쪽에서 다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오늘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기간으로 주간 단위로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좋았던 쪽인데 오늘도 가장 좀 세게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H바텍하고 유언컴텍은 사실은 삼성전기가 그 제일모직 지분 1조 원 팔고 나서 가진 현금 가지고 뭐 할 것이냐라고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환욱에서 1조 5천억 주고 이제 기계 들여온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전기 쪽으로 케이스 쪽 내재화 얘기는 계속 있었던 상황인데요. KH바텍은 아마 그런 재료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락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S6 관련해서도 탈부착을 고려해서 풀메탈 바디, 그러니까 유니바디 아니고 그냥 케이스만 쇠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KH바텍 주가를 좀 억누르던 상황인데 오늘 일단은 뭐 단기 급락 이후에 좀 저가 매수는 있는 것 같고요. 유원화성 자회사 두고 있는 유원컴텍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일단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반도체 얘기 아까 제가 100페이지짜리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시리즈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추천주도 잠깐 보시면 네페스랑 테스나 사보자는 얘기 많았었거든요. 근데 테스나가 지금 5.2%로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페스도 2.8%로 좋습니다. 그리고 대우 쪽에서 삼성이랑 같이 탑픽으로 나왔던 원익 IPS가 1.1% 강세이고요. 한미반도체도 플러스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관련해서는 트루윈이 지금 전장 관련해서 또 한 번 리포트이 오늘 또 나오고 있는데 역시 목표 주가는 안 나옵니다. 난 네이티드로 제시가 되는데 왜 그런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트루윈은 일단 보합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오디텍이 이제 같이 센서로 해서 묶여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디텍도 한 4%가량 오늘 플러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섹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쪽이 가스관이에요. 지금 스틸플라워, 대동스틸 상한가, 하이스틸, 동양철관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세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화성이나 뭐 세아제강, 휴스틸까지도 지금 플러스가 같이 전개가 됩니다. 철도 쪽도 같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우에일에 한 10% 넘게 오르고 대아티아이도 한 5%대, 생명전기도 한 3.8% 정도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 어떤 자료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글쎄요, 일단 그 정유관 쪽이라 그러면 뭐 예전에 그 하이스코에 부과됐던 그 관세 관련해서 정부에서 제소하겠다는 그 부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슈성으로는 지금 철도주 움직이는 거 연계해서 어제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중국 신실크로드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유럽에서 그냥 관 만들어 가지고 뭐 배로 실어오는 거 아니고 그냥 그 기름도 가져오고 가스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파이프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다 들어가서 관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이 먼저 또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는요, 아주 길게.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뭐 철도도 같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계속 그런 쪽들은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철강제 자체가 일단 워낙에 다 이제 원자력 거가 안정됐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수요가 강했던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은 약간 테마성 종목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적은 일단 1차적으로 점검하시고
기세를 확인한 다음에 좀 매매 붙이는 게 낫겠습니다. 네. 네. 뭐 뉴스플로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가스관 하면 이 중국,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이슈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시세는 상한가 시세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는 1930선을 회복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 지금 1930.52포인트 선.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금 관망세 좀 짙은 상황이지만 매수로 대응은 하고 있는데요. 자, 허연님 수급 상황 짚어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네요. 어제 외국인이 종가에 상당히 좀 이제 말아 올리면서 플러스로 반전돼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까지 그 기대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철강하고 전기, 가스, 서비스,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보시면 약간 묵직한 쪽도 많이 오늘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일단 화학주 사고 있고 동시 매수입니다. 외국인하고요. 운송장비도 동시 매수, 서비스업도 동시 매수이고요. 그리고 건설하고 철강 쪽, 철강 역시도 지금 외국인하고 같이 사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일단 기관만 좀 사고 있고요. 개인도 좀 매수인데요. 외국인 먼저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IT, 디지털 컨텐츠하고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음원주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프트웨어 매도합니다. 그리고 사는 쪽은 제약주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반도체나 디지털 컨텐츠, 또 종이목재, 여기에는 종이목재에는 이제 건자재랑 그 산성 LNS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하고요, 또 기계 장비 쪽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강관 쪽, 이 가스관 쪽이 좀 이유가 있는 그 상한가네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그 가스관 건설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